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만성 피로, 이유 없는 염증, 알레르기, 관절 통증, 그리고 심지어 갑상선 문제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실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누수 증후군이 어떻게 자가면역 질환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일부 장누수란 무엇인가? 장이 센다는 표현 처음 들으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최근 의학계와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장누수에 대해 그 원리부터 발생 기전, 왜 중요한지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의 기본 구조와 역할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화기관은 입식도위, 소장, 대장, 항문으로 이어지며 그 중에서도 소장과 대장, 직장은 단순한 음식물 흡수 기관이 아닙니다. 길이만 약 7에서 8m, 표면적은 테니스 코트만큼 넓고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곳, 수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공간, 이게 바로 우리의 장입니다. 장을 구성하는 가장 바깥층, 직장 점막은 단 하나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필요한 영양소만 통과시키고 독성 물질이나 세균,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은 통과시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물이 바로 타이트 정션입니다. 쉽게 말해 벽돌 사이를 꽉 붙잡고 있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교한 벽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의 벽 사이가 조금씩 갈라지면서 먼지, 바람, 벌레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곰팡이가 생기고 습기와 냄새가 퍼지며 건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장이 센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 타이트 정션이 파괴되면 정상적이라면 흡수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장 벽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과연 어떤 물질들이 누수될까요? 부분적으로 소화된 단백질 조각들, 글루텐, 카제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 같은 박테리아 독소, 기생충, 병원성 세균의 잔재,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독성물질, 이들이 혈액으로 침투하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경고등을 켭니다. 이 물질들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장누수의 핵심 면역의 문을 열어버리는 행위. 장의 벽은 사실상 우리 몸의 가장 큰 면역 방어선입니다. 장 점막이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라 면역, 신경, 호르몬, 피부까지 영향을 미치는 전신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누수가 일어나는 주요 원인들 1. 잘못된 식습관 정제 탄수화물, 설탕, 트랜스지방, 글루텐, 카제인, 방부제, 색소, 과도한 알코올 섭취. 이런 음식들은 장 점막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고 점차적으로 타이트 정션을 파괴합니다. 2.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이는 장 점막의 재생을 방해하며 유해균 증식을 유도합니다. 3. 약물 남용 특히 항생제, 소염제 NSAIDs, 제선제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점막 보호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4. 장내 미생물 불균형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질 때 유해균이 점막을 침식하고 염증 반응을 지속시키게 됩니다. 장누수가 초래하는 다양한 증상들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피부 트러블, 여드름, 아토피, 건선 등 만성 피로, 알레르기 및 식품 민감성, 뇌 안개, 집중력 저하, 면역 과민 반응. 특히 이런 증상이 동시에 여러 개 발생한다면 장누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연구 사례 2014년 저널 어브 클리니컬 GASTROENT-ROLOGY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다수에게서 장벽 투과성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7년 네이처 리뷰즈 이뮤널러지는 장 점막이 파괴되면 자가 면역 반응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글루텐과 카제인이 장누수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치며 장 점막의 회복을 늦춘다는 결과도 다수 존재합니다. 장누수는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배 아픈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는 우리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 시스템의 게이트웨이 손상입니다. 이부 장누수와 자가 면역 무슨 관계인가요? 보통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진실 하나. 면역력이 강하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면역 시스템이 과잉 반응하거나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강한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핵심에 바로 장누수, 즉 리키거 신드롬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면역 시스템 정확히 뭘 하는 걸까? 먼저 면역 시스템의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몸에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독소 같은 외부 침입자들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는 이를 감지하고 즉시 공격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항체, 사이토카인, T세포, B세포 같은 다양한 무기들을 동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면역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확한 적 인식이 필수라는 겁니다. 2. 장이 새기 시작하면 면역이 미쳐버린다. 장누수가 생기면 정상적으로는 통과하지 않아야 할 이물질들이 혈류 속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들은 미처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조각일 수도 있고 박테리아의 독소 LPS일 수도 있으며 식품 첨가물이나 환경 호르몬, 심지어 유해균 자체일 수도 있어요. 면역 시스템은 당연히 놀랍니다. 얘네 뭐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애들인데.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이들을 외부 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이들이 가진 단백질 구조가 우리 몸의 조직, 세포, 장기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적으로 착각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분자 모방 멀렉열러 미미크리라고 부릅니다. 3. 분자 모방 이론 면역의 착각이 부른 전쟁.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장이 누수되어 글루텐 단백질 조각이 혈류로 침투했다고 가정합시다. 면역세포는 이 글루텐을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문제는 이 글루텐의 구조가 갑상선 조직의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면역은 갑상선 세포도 글루텐처럼 인식하고 같이 공격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하시모토 갑상선염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입니다. 4. 과학이 증명한 장누수와 자가면역의 연결고리. 이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장누수와 자가면역 질환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사례들. 얼레시오 파사노 박사 하버드대 의대. 자가면역 질환의 발생에서 장 투과성 증가가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처음으로 주장. 그는 자가면역 질환은 유전적 소인, 환경 자극, 장누수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해야 발병한다고 설명합니다. 2012년 논문 오토이뮨 디지저즈 저널.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장 점막은 비정상적으로 얇거나 손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투과성이 높아져 외부 항원이 유입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2020년 프런티즈 인 이뮤널러지에서는 루푸스 환자에게서 장 투과성이 높다는 점과 장내 염증이 자가 항체 생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과 발표. 장누수로 인해 악화되는 자가면역의 악순환. 가장 무서운 건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반복되는 순환이라는 점입니다. 염증, 장 점막 손상, 누수, 면역 공격, 자가면역 발현, 면역 반응으로 인한 전신 염증 증가, 다시장 점막 손상. 이 악순환은 중단하지 않으면 끝없이 반복되며 질환의 범위도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엔 피부 문제였던 것이 나중엔 관절, 갑상선,
심장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어요. 6. 면역력을 높이기 전에 면역을 다스리는 장을 먼저 회복하라. 많은 분들이 비타민, 홍삼, 건강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 중인 면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건 도리어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해답은 무엇일까요? 면역을 조절하는 본부, 바로 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 관리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결론 장이 세면 면역은 방향을 잃고 폭주한다. 자, 이제 요약해보겠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면역의 지휘센터입니다. 장 점막이 무너지면 면역은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장벽의 회복과 장내 환경 정비가 우선입니다.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장누수에 취약할까? 그렇다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쉽게 장이 세게 되는 걸까요? 현대인의 식단, 환경, 스트레스, 생활 패턴에 그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3부에 우리 몸은 장누수에 이렇게 취약할까? 우리는 모두 태어날 때부터 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게 장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자가면역 질환, 만성염증, 피부 트러블 등으로 고통받는 걸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장누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의 장 건강을 시스템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걸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왜 현대인은 장이 세기 쉬운가? 그 복합적인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장 점막 자체의 섬세한 구조 타고난 약점. 먼저 생물학적인 구조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 점막은 단 한 겹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얇은 장벽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독소를 막아내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세포들이 서로 촘촘하게 붙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타이트 정션이라는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이건 매우 민감한 단백질 구조로 쉽게 염증에 의해 벌어지고 파괴될 수 있어요. 즉, 기본적으로 장 점막은 매우 예민하고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반응하며 반복적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이 현대인의 식단장을 공격하는 음식들.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 습관을 살펴봅시다. 현대인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장 건강의 적, 바로 잘못된 식단입니다. 대표적인 장 파괴 음식 리스트. 정제 탄수화물 흰쌀, 흰빵, 설탕이 다량 포함된 간식들. 트랜스 지방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 과도한 글루텐 섭취 밀가루 기반의 식사 위주. 유제품 속 카제인 일부 사람에겐 장 점막의 염증 유발. 인공 첨가물 색소 보존제, 감미료. 술, 에탄올은 장 점막을 손상시키는 대표 주자. 이런 음식들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섭취하면 장 점막은 만성적으로 손상됩니다. 특히 글루텐은 건강한 사람도 장 세포 사이를 일시적으로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구한 파사노 박사는 모든 사람은 글루텐에 잠재적으로 반응한다고 말했죠. 삼항생제와 소염제, 장내 세균과 장점막을 동시에 파괴. 장 건강의 핵심은 장내 미생물 균형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약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으며 그중 다수가 장 안에 존재하죠. 하지만 현대인은 약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사용합니다. 항생제는 유익균, 유해균을 가리지 않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소염제 NSAIDS는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얇게 만들고 손상시킵니다. 제산제 PPI는 위산 분비를 줄여 소화력을 약화시키고 장내 유해균이 증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약물의 무분별한 사용은 장 점막을 약하게 만들고 장내 생태계를 망가뜨려 결국 장누수에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만성 스트레스 장을 녹이는 보이지 않는 도.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장의 적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이게 장 점막의 재생을 억제하고 염증을 악화시키며 심지어 타이트 정션의 단백질 구조를 분해하기까지 합니다. 장 점막에는 미주신경 부위 AGUS, 너브이라는 뇌하고 장 연결 회로가 존재합니다. 즉, 스트레스는 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에 직접 전달되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변비, 설사, 위통, 복부팽만, 면역 반응 이상, 이런 증상들이 심해지게 됩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체 리듬.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장 점막은 수면 중에 재생되고 면역세포의 조절도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핸드폰, TV, 야식, 카페인 과다 섭취, 불규칙한 수면 기상시간,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장 점막의 회복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죠. 6. 환경 독소. 우리가 숨쉬고 만지는 것들이 문제다. 현대인은 매일 다양한 환경 독소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살충제, 제초제, 잔류, 농약, BPA, 플라스틱, 첨가물, 중금속 납수은, 카드뮴, 생활화학 제품 속 방부제, 향료. 이들 중 일부는 장내 세균 구성 자체를 바꿔버리거나 직접적으로 장 점막 세포에 독성을 주어 누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7. 출생 초기 장 건강의 기반 붕괴. 마지막으로 출생 초기의 영향도 큽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은 질 내 미생물을 전달받지 못해 장내 세균 구성이 약하게 시작됩니다. 모유 대신 분유로 성장한 아기들은 장 점막을 보호하는 면역글로불린이 부족합니다. 조기 항생제 사용은 아기 장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릴 때는 티가 안 나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자가면역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정리. 우리 몸이 장누수에 취약한 7가지 이유. 장 점막 자체의 구조가 섬세하고 얇다. 정제식품, 가공식품 중심의 식단, 항생제와 소염제 등 약물의 남용, 만성 스트레스와 뇌-마이너스 장의 연결,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 파괴, 환경 독소의 만성 노출, 출생 시 미생물 정착 실패와 초기장 손상. 이 모든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우리의 장은 매일매일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장누수 면역계 오작동 자가면역 질환, 장누수 염증 유발 피부 문제, 체중 증가, 뇌기능 저하, 장누수 장내세균 불균형 우울증, 불면증, 만성피로. 즉, 장 하나의 무너짐이 전신 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부. 그렇다면 어떻게 장누수를 막고 자가면역을 다스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우리는 장누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가면역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장 점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내 몸의 면역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 정답은 예스. 비록 쉽지는 않지만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5단계 장 회복 전략과 면역 조절에 효과적인 식습관 및 생활습관을 체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을 제거하라. 먼저 장을 회복하기 위해선 좋은 것을 넣기보다 나쁜 것을 먼저 빼내야 합니다. 아래 음식과 물질들은 장 점막의 염증을 유발하고 타이트 정션을 파괴합니다. 정제된 설탕과 밀가루, 트랜스지방과 가공식품 예 과자, 인스턴트, 햄, 소시지 등, 글루텐 특히 밀, 보리, 호밀 등, 유제품 카제인 일부 사람에겐 염증 유발,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방부제, 인공감미료, 색소 등 식품 첨가물, NSA, IDS,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 소염제, 항생제 남용. 핵심은 2에서 4주간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장 디톡스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만으로도 면역 반응이 진정되고 장 점막이 회복을 시작할 수 있어요. 2단계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영양소를 공급하라. 장이 무너지면 다시 그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야겠죠.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재료입니다.
다음은 장 점막 회복에 탁월한 성분들입니다. 1. L-글루타민.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장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장 점막의 재생과 세포 회복에 직접 작용합니다. 1일 5g에서 10g을 공복에 섭취 추천. 2. 아연. 세포 분열과 재생에 필수적인 미네랄. 장 점막 재건과 면역 균형 유지에 필수. 1일 15에서 30mg. 3. 비타민 D. 면역계의 균형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 자가면역 환자 다수가 결핍 상태. 1일 2000에서 5000 IU 권장 혈중 수치 검사 병행 추천. 4. 오메가3 지방산. EPA, DHA가 염증 억제에 탁월. 면역 반응 과잉을 줄이고 장 점막 염증 감소. 고함량 제품 기준 1일 2000mg 이상. 5. 콜라겐과 젤라틴. 장 점막 세포 구조 구성 성분. 특히 뼈국 도가니탕, 사골국물 등의 풍부. 이들 보충제는 한 번에 다 먹기보다 영양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우선순위부터 정해보는 것이 좋아요. 3단계 장내 유익균을 보충하라. 장내 유익균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1. 프로바이오틱스. 유익균 자체를 공급하는 제품.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사카로미세스 블라르디 등 다양한 균주가 효과적. 1일 100억에서 500억 CFU 권장 균주 다양성 중요. 2. 프리바이오틱스. 유익균의 먹이로 작용하는 식이섬유. 바나나, 아스파라거스, 양파, 마늘, 부추, 치커리, 귀리 등의 풍부. 그리고 전통 발효식품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거트, 캐피어, 코코넛 요거트 등. 4단계 스트레스, 수면, 운동을 다스려라. 장이 아무리 좋아지는 식단을 유지해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면 회복이 지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 명상, 복식호흡, 요가. 일기쓰기, 감정 정리. 자연 속 걷기, 햇빛 쬐기. 수면의 중요성. 장 점막은 수면 중 재생됩니다. 수면 부족은 장내 세균 다양성 감소와 직접 연결됨.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약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산책, 수영, 자전거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유익균 증식을 촉진합니다. 5단계 개인화된 접근과 진단. 마지막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해법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래와 같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진 예시. 장내 미생물 분석. 푸드 알러지 테스트. 영양소 결핍 검사. 비타민 D, 아연, 마그네슘 수치 검사. 실전 식단 예시. 아침. 사골 곰탕, 김치, 계란 프라이. 바나나,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점심. 현미밥, 된장국, 나물, 생선구이. 아보카도, 올리브오일 샐러드. 저녁. 고구마, 브로콜리, 닭가슴살 구이. 생강차 또는 보리차. 마무리 멘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장이 새기 시작하면서 면역이 방향을 잃었을 때 시작된다는 걸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다시 장을 회복함으로써 면역을 조절하고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의 장은 곧 당신의 면역이고 당신의 건강이며 당신의 삶입니다.